스토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윌팍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너무 자막 만드는데 뭐 허접스러워 보이지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2부는 좀 간편하게 말과 그냥 여기 글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천황국가입니다. 천황국가라는 것은 천황을 인간이 아닌 신격화한 것으로 따지고 보면 독재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한도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김일성이 독재해갖고 북한이라는 그 나라가 독재국가가 된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천황이 있고 총리가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각이 구성돼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천황을 중심으로 자기네가 이제 판을 짜는 거니까 뭐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재국가나. 그래서 일본의 우익 정부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황의 힘, 그러니까 천황을 신격화한 것을 더 강화하였고 이를 통해서 일본을 통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박열이라는 영화에서 천황의 그 신격화, 왜냐면은 이제 자기네 나라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신을 모시는 나라인데 대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일본의 일본 사람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매한 사람들은 뭐 따지고 일어나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는 신을 모시는데 이렇게밖에 못하냐. 뭐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가든 천황의 궁을 찾아가든 가서 막 우리 뭐 다 책임져라 살려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자기네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를 해서 천황이 힘을 잃으면 곧 천황이 국가인 곳이니까 천황이 일본인 곳이니까 일본의 내각들인 자기네들도 뭐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표적을 돌리기 위해 영화에서 설명한 것처럼 말씀 나온 것처럼 이제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거짓 말을 유포해서 한국인들을 대학살 시킨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역사가 반복되고 왜 이런 게 똑같이 일어나냐. 뭐 당연히 지금 국가 간의 문제인데 막 학살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는 물론 저기 어디 뭐 IS 국가나 어디 뭐 내전이 있는 국가 시리아 뭐 이런 쪽은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만 지금 동북아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선진국 반열에 있고 그런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막 뭐 내전이 일어나고 이럴 정도의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니까 뭐 똑같이 그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일본은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를 통해서 뭐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강제징용을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근데 일본은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아니면은 왜 너네가 손해를 보는 일인데 수출 규제를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우리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역사가 반복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설명을 할 거고 천황이 신격화했다는 거 그리고 그 천황을 신격화했다는 걸 그리고 그 힘을 강화했다는 걸 이게 왜 독재국가나 다름이 없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카미카제 자살 공격은 뭐 IS나 알라신을 믿는 어떤 종교단체의 국가들 뭐 그런 물론 본연의 이슬람은 그런 게 아니지만 뭐 잘못된 이슬람이나 뭐 이런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과 차등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되게 지성 국가이고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 그
자유무역 지수, 아니 자유 언론 지수, 언론 자유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 세계 언론 자유 지수를 보면은 일본이 북한, 중국 다음으로 현저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도 그 자민당이 장기간 일당 체제로 거의 독재하다시피 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아베의 힘이 워낙 강해지니까 언론도 다 통제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 독재 국가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뭐 교과서를 왜곡하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하고, 그러니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일본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일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 뭐 흔히 하는 말로 일본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일본의 그 우익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맞는 말이긴 한데 뭐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나라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사실 그 정권에는 당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 세력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진핑도 지금 중국에 독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공산당이잖아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공산당인데 그 당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뭐 최고 존엄이고 뭐 제일 권력이 있다고 해도 2인자, 3인자가 다 존재하고, 그 2인자, 3인자들의 힘까지 다 김정은이 끌고 가야 그 공산당을 통째로 통솔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독재라는 게 뭐 정말 막 카다피가 막 자기밖에 없고 막 다 그냥 다 갖다가 독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당 중심으로 뭐 그런 식으로 독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경우는 자민당과 아베 총리 본인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시선을 이제 외부로 돌리는 거죠. 내부의 적을 외부의 적으로 만드는 전략. 기존에 이제 일본은 북한을 외부의 적으로 만들었었어요. 뭐 내부의 적이라고 할 거는 거의 없죠. 이제 이번에 이제 아베가 뭐 스캔들 터진 게 몇 개 있었는데, 뭐 아베 부인이 그 국가의 땅을 뭐 되게 보통 가격에 비해서 훨씬 싸게 사들인 거, 뭐 그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부의 그 기사거리를 다 기사를 통제하고, 왜냐면은 지금 여기 있다. 이걸 보시면은 검은색은 정말 북한, 중국 검은색이잖아요. 이쪽은 다 독재 국가나 뭐 그런 수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밝은 색, 일본보다는. 일본도 근데 주황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 중국 다음으로 일본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검색해서 찾아보면은 왜 안 뜨지? 영어가 아니네. 언어가 프랑스어로 돼 있구나.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41위. 북한은 179위. 차이나 177위. 뭐 북한이랑 두 개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재팬 67위. 뭐 한국이랑 거의 뭐 26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만큼 얘네는 이제 통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언론도 미디어도. 그러니까 뭐 역사 왜곡 교과서를 쓰고 그거를 밑에 새로 나는 애들에게 가르치면은 애들은 실제 역사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독일과 일본이 다르게 가고 있는 거고, 세계에서 지탄을 받는 행동들이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일본은 그런 식으로 내부 언론을 통제하고 적을 북한이라는 외부의 적을 계속 만들어서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는 자위대가 자국을 보호해야 된다. 뭐 군대 개헌해서 군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그러니까 보수 당의 힘을 계속 키우기 위해 외부의 적을 만들어 뒀었는데, 북한이 이제 미국과 관계가 개선된 상황이고 막 판문점에서 막 회담하고 세계가 이제 북한이 좋은 추세로 나가니까 얘네가 적을 잃은 거예요. 자민당이 뭔가 스캔들이 터지고 뭔가 이제 자기네들의 입지를 다져야 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적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일본은 미국과 동맹국인데 어찌 보면은 거의 막 종속국처럼 미국에 막 이렇게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긋나는 행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 세계적으로 지금 세계의 시선이 거기에 꽂혀 있고 미국이 북한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막 자기네가 북한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북한에서 적을 대한민국으로 돌린 거죠. 노선을.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기네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한국인이 우물에다가 독을 풀었다 뭐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한국인 그 조선인들을 학살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수출 규제를 하면서. 근데 따지고 보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역 적자였어요. 계속.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수입을 해오니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기술에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 그 제품들을 걔네한테서 사오는 거고 걔네는 파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슈퍼에서 껌을 파는데 나 너가 마음에 안 들어. 너한테 안 팔어. 그러면 제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하면 일본 손해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건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 일본은 계속 돈을 찍어내요. 그러니까 달러는 긴축통화라고 해서 그냥 금과 같은 의미예요. 현재는 그렇진 않은데 예전부터 이제 달러는 금과 같은 의미였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절대 없어질 나라가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미국이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이 달러로 모든 걸 거래하자. 뭐 시작은 이제 오일머니가 돼서 그 석유 산업 시대가 되면서 석유가 많이 필요했을 때 석유를 무조건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서 오일머니로 해갖고 거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달러라는 걸.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제네바 협상인가? 뭐 그걸로 일본의 엔화를 엔고 현상을 만들어갖고 엔화의 가치를 막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엔화가 안전자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현재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무역 그 분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걔네는 달러를 찍어내서 그냥 막 사들여갖고 오는 국가기 때문에 무역 분쟁을 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데 얘네도 이제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고 뭔가 중국의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무역 분쟁을 하는 건데 일본이 이제 따라한 거죠. 미국을 따라한 건데 문제는 이제 일본은 그럴 깜냥이 안 되는데 따라했다는 거. 그러니까 뭐 엔화라는 게 미국처럼 뭐 산업화 시대에 오일머니가 돼서 엔화가 된 것도 아니고 미국이 어떤 협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 엔화의 가치를 높여놔서 엔고 현상이 됐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은행에서 막 돈 만들어갖고 아베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막 돈을 찍어내갖고 그거 갖다가 이제 경제를 부흥하려고 하는 건데 실상 보면은 뭐 지금 일본의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뭐 어차피 돈을 엔고 현상이니까 엔화의 가치는 높으니까 계속 그냥 돈을 막 찍어내고 어차피 망한 경제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 정당이니까 자민당이 보수 정당이니까 어디를 이렇게 그러니까 국가를 지키고 외부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이미지를 이렇게 올릴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일본이 하는 말은 우리나라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서 한국이 수채를 규제했다고 했는데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관계가 없다고 했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면 안보상에 신뢰할 수 없는 국가와 군사안보동맹인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전제는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했으면서 우리 일본 입장에서 우리는 한국과 군사안보동맹을 깰 수 없다. 지소미아를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핑계고 그게 이제 달리 말하면 강제징용에 관한 판결이 관계가 있는 거거나 아니면 혹은 단순히 이제 자기네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멍청한 사람이 무조건 다 피해보는 일만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베가 원하고자 하는 건 어차피 경제는 걔가 지금 실패했고 어떻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니까 당장에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전자가 됐든 후자가 되었든 일본이 원하는 것은 보수 정당의 승리이고 현 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강제징용에서 판결이 있는 걸로 보복을 한 거였다고 해도 자기네 이제 보수 정당으로서는 우리는 그걸 들어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수 정당이니까 이런 입지를 굳히는 게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후자가 되었어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뭐 경제적으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어차피 지금 돈을 찍어내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의 손해를 보는 건 자기네들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싸그리 무시하고 우리 기업이 우리 국민이 손해가 보는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정당이 살겠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마치 잘못되게 하는 것처럼 자국민들을 속이고 그 속임으로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불매 운동을 한다던가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근데 뭐 불매 운동을 하는 게 뭐 어떤 이들은 또 그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어떤 이들은 또 올바른 행동이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한데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 정부가 개입해서 불매 운동 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 뭐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당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진보 정당이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 이순신 발언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또 아베를 찾아가서 실제로 아베를 만나서 뭐 대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앞뒤가 다르게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한다면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일본 물건을 안 사고 뭐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되면 뭐냐? 이제 거기서 이제 답이 나오는 건데, 불매운동 관련주를 이제 우리가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불매운동 관련주를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좋은 사람들, 리드코프, BTH 글로벌, 남영비비아, 뭐 크라운 혜태 홀딩스, 크라운 제가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뭐 가장 유명한 거 몇 개만 뽑아보자면, 좋은 사람들은 불매운동주보다는 대북주의 그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오늘 오른 것도 아마 대북주 이슈로 오른 것 같은데, 자리가 그렇게 막 나쁜 자리는 아닌데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추가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좋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불매운동 관련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건데, 좋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 한 3,300 부근까지 만약에 눌린다면 매수를 하면 좋은 자리고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했던 종목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두 종목이에요. 일단 이 TBH 글로벌의 같은 경우는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거래량 터진 가격 밑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거래량이 터진 가격까지 와서 3,000 부근까지 왔을 때 관심을 가지면은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쌍방울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거래량이 뭐 최대 거래량이 터진 건 아니에요. 이따 워낙 많이 올랐어 갖고 최대량이 터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격대까지 와주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올라와서 한 1100 그 이상 정도에서 놓을 때 매수를 해보면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고, 신규주 중에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것 중에 종목 중에 하나는 이거거든요.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쌍방울이라는 종목이고, 신규주 중에는 배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그 지금은 딱히 이슈가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 뭐라 그러지? 래시가드로 유명한 회사거든요. 배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래시가드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차트를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매운동으로 갈지 어떨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불매운동으로 어떤 이슈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주 중에서는 배럴이 그나마 불매운동주에서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종목은 바로 리드코프입니다. 이 종목을 사실 제가 예전에 추천을 해서 지금 꽤 수익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이 정도쯤에 보고 추천도 했고 매수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몇 프로 수익 중이긴 한데, 이 종목을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 종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장대 거래가 터진 이 가격에서 지금 이 윗꼬리 부분을 넘지는 못했는데 그 종가를 지금 지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오늘 드디어 이제 그 종가를 지지를 해줬고, 내일 만약에 이 위에서 논다 그러면 얘는 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지금 이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위에서 지지를 준다는 거는 물량을 지금 이 기존에 있었던 이 많은 물량들을 다 몇 바퀴 돌았든 어쨌든 엄청난 거래가 터진 거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 해요. 리드코프라는 종목. 그리고 별개로 이건 이제 오늘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두 종목을 먹었어요. 두 종목을 먹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리뷰가 지금 매매일지 리뷰를 아니고 다른 리뷰를 쓰게 돼갖고 보시면은 우정바이오 6,740원에 11월 8일 18일 오늘이에요. 6,740원에 눌림목 대기 9시 9분 이때 들어가서 8,000까지 보라고 했어요. 뭐 나머지 종목은 가릴 거고 이때 들어가서 보라고 했어요. 오늘 리딩이에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먹은 종목인데 이거는 물론 그 불매운동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중국의 흑사병인가 그 이슈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매매일지 리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종목 하나만 그냥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1, 2부 나눠서 설명드렸던 그 리드코프라는 종목 그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